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9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25% 오른 42,635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는 0.16% 오른 5,918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한 19,478에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는 0.037% 오른 21,180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6% 하락해서 5,162,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0.7% 하락해서 1,188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옵션골에서의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VIX는 전장보다 0.67% 내린 17.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많은 재료가 쏟아졌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는데요. 개장 전에 시장을 움직일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고자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 비상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해당 법률은 미국의 안보나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입니다. 트럼프가 이달 말 취임하기 전에 미국 무역 파트너들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는 대규모 추방과 관세 부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힐 캐피털 LLC의 의장 토마스 헤이즈는 더 넓은 범위의 관세가 도입된다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준은 트럼프가 처벌적 관세를 시행할지 또는 이를 시행한다면 정부 지출 삭감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얼마나 상쇄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달러의 강세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파운드가 영국 국채 수익률 급등 파장 속에 급락한 것도 달러를 밀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주가지수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무위험 고정금리가 높을수록 기술주의 매력도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장기금리는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지만 오후 장 들어서 발표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의사록이 안도감을 제공하자 장기금리는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비둘기파 성격의 공개 발언이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미국 민간고용 시장이 전망치를 하회하며 약화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주가지수 선물도 보합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월 17일, 18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특히 가격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은 10일 발표될 예정인 12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준은 현재 금리를 동결 예고한 상태이며 시장은 첫 금리 인하가 올해 5월이나 6월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홀러는 2025년도에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 속도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민간 고용은 12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달 14만 6천 명에 비해서 증가폭이 둔화했고 시장 예상치 14만 명도 밑돌았습니다. 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로 끝난 신규 실업수당 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0만 1000명으로 전주 대비 10,000명 감소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최저치로 시장 예상치 21만 8,000명도 밑돈 결과입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들은 변동성이 크게 없었는데요. 시총 1위인 애플은 0.2%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0.02%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2% 상승했고 구글은 0.79% 하락. 아마존은 아주 소폭 0.01% 오르면서 거의 보합에 그쳤고 메타는 1.16%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0.15% 주가는 강보합으로 장을 끝냈는데요. 반면에 리비아는 마이너스 4.31%, 루시드는 마이너스 6.29%, 중국의 니오는 마이너스 4.21%, 샤오펑은 마이너스 5.6%, 리오토는 마이너스 2.93% 등 전기차 업종뿐만 아니라 퀀텀스케이프는 마이너스 9.06%,
리튬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4.08% 등 2차전지 업종 주가는 밀렸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AMD는 HSBC가 투자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 그리고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경쟁 능력이 우려된다는 분석에 크게 내렸습니다. AMD는 마이너스 4.31%를 기록했고,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2.45%를 기록했는데, 싱가포르에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에도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TSMC는 마이너스 2.03%, ASML은 마이너스 1.8%,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0.47%, 퀄컴 마이너스 0.9% 등의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오늘 이베이는 메타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사의 목록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에 9% 넘게 주가가 뛰었는데요. 시험을 통과하면 페이스북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베이 홈페이지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한마디에 말 그대로 대폭락을 했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39%, 리게티 컴퓨팅은 마이너스 45.41%, 디웨이브 퀀텀은 마이너스 36.13%, 퀀텀 컴퓨팅은 마이너스 43.34% 등 관련 종목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산불로 인한 전력 차단 조치로 10.18% 급락했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합병을 발표했던 이미지 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게티 이미지는 17.55% 급락해서 전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셔터스톡도 11%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두 회사는 37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선언하면서 주가가 각각 24.12%, 14.81% 뛰었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올해 초 증시의 주된 위험 요소는 시장 이익의 대부분이 소수의 대형 기술 기업 성과에 달려있다는 점이라면서 빅테크의 S&P 500 지수 내 비중이 현재 29.3%에 달하고 이들의 주가 상승률은 작년 S&P 500의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유가는 달러 강세 속에 미국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하락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 대비 1.25% 내린 배럴당 73.3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15% 떨어진 76.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석유 수출기구 오펙의 회원국들의 공급량 감축 소식으로 상승하던 유가는 미 연료 재고 증가 소식에 급락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630만 배럴 증가한 2억 3,770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휘발유 재고 증가분 전망치 150만 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달러 강세 역시 유가에 부담이 됐습니다. 원유는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구매자들이 사이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슨 인터레스트의 조시영 최고 투자 책임자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더 많은 재고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려할 것이라면서도 그간 한파로 원유 공급이 제한되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42% 오른 109를 기록하며 앞서 2일 기록한 2년 만의 최고치 109.58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참고로 9일인 내일 뉴욕 증시는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의 서거를 기리는 국가 애도의 날로 증시가 휴장합니다. 다음 영상 곧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